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0일 월요일 오전 11시를 넘기는 시간입니다. 4월 15일 총선거의 개표가 끝난 16일부터 오늘 아침 닷새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정부 여당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압도적 승리에 대해서 아직도 환희작용하는 심정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참패했다고 여겨지는 제1야당의 경우에는 침울하고 특히 수도권에서 간발의 차이로 낙선한 비례통합당 후보들의 심정은 제가 낙선 경험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오늘 이 순간에는 압승한 청와대 대통령 그리고 민주당 실세들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과연 몰아낼 것인가, 쫓아낼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민심의 추이를 어떻게 계산해야 되는가? 전국 253개 지역구 가운데 미래통합당이 확보한 의석수는 84석, 그리고 민주당은 163석, 약 1대2 비율입니다. 아주 현저한 차이가 나죠. 이건 분명히 압승한 게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후보들이 득표한 득표율로 비교하면 통합당은 41%, 그리고 민주당은 50%. 이거 4대5의 비율입니다. 그러니까 민심의 향방은 구체적인 득표율로 나타나기 마련인데 이 민심의 향방이 의석수에는 그대로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한다고 한다면 민주당이 압승했다고 환희작용하고 그 물밑에 깔려있는 민심 반대표의 추이를 무시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16일 오전 개표가 완료되는 순간에 민주당의 위성정당인 시민당의 공동대표인 우희종 대표라는 이가 이제 윤석열 총장은 촛불혁명의 민심을 목격하고 있다.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라. 그만두라는 겁니다. 촛불혁명의 민심이 이렇게 압승으로 나타났다. 그러니 물러나라. 이 압도적 분위기에서 당신이 어떻게 자리를 지키겠느냐. 이런 취지를 아주 강경하게 얘기를 쏟아내었습니다. 뒤이어 민주당 위성정당에서 당선이 확정된 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은 윤석열 총장을 향해서 세상이 어떻게 바뀌어졌는지 확실히 느끼도록 되갚아 주겠다. 되갚아 주겠다. 이 말은 최강욱 공직기강 비서관이 조국 사태와 관련하여 기소가 되어 있죠. 재판이 이제 곧 진행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개인 감정까지도 아마 섞여 있는 것 같은데 되갚아 주겠다. 세상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세상은 촛불혁명으로 우리가 압승했다. 그러니 너 되갚아 주겠다. 아주 무시무시한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옹호국장, 조국 장관 밑에 발탁됐던 그 황희석 씨는 비례정당 후보에 충분히 늦어서 국회 입성은 일단 실패를 했지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윤석열 총장을 향해서 망나니들의 칼춤에 반드시 응징이 뒤따를 것이다. 망나니들의 칼춤이다. 울산시장 부정선거 게이트, 조국 게이트, 그리고 신라젠 라임 사건 등 일련의 권력 핵심부와 관련 있는 의혹이 있는 이런 사건에 대해서 당신들이 마음대로 검찰권이 있다고 해서 마음대로 휘둘러 그러니까 칼춤을 춰? 이 선거 결과를 너희들은 못 느끼느냐? 이런 취지의 말이 그게 아주 무섭게 담겨 있는 것입니다. 유시민 전 장관은 여기에 곁들여 가지고 윤석열 총장은 이미 실물 상태다. 이렇게 아주 선언을 했습니다. 민주당 지역구에서 당선된 3인방 김남국, 김용민 그리고 울산시장 부정선거 사건 당시의 울산경찰청장 황운하 이 세 사람은 당선 소감에서 검찰개혁이 내가 국회의원이 된 이유이고 검찰개혁에 나의 모든 사명을 걸겠다. 결국 윤석열 총장을 쫓아내고
검찰의 실질적인 수사권을 해체해버리겠다. 이렇게 지금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5일이 지났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묻고자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집권 세력의 핵심부고 대통령 가까이에서 공천받아 당선되고 하는 이들의 윤석열 총장을 내쫓아야 된다고 하는 비이성적이고 감정적이고 망동에 가까운 언행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 순간까지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들의 윤석열 총장 몰아내기, 쫓아내기에 대통령도 동조하고 있는 것입니까? 대통령도 그런 생각을,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답변해야 할 것입니다. 대통령은 국가원수이며 헌법수호 최고 책임자이고 행정부 수반입니다. 그 휘하에는 공칭 100만 명의 공무원이 그 휘하에 소속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통령은 이 100만 공무원을 지휘 통솔하며 나아가 이들을 보호해야 할 헌법상 책무가 있습니다. 이들이 불법 부정행위를 저질렀을 때는 법치주의의 원칙에 따라서 징계를 한다라든지 하는 그런 합법적 절차에 의해서 이들을 면직하거나 해임하거나 징계 처분해야 할 것이고, 그렇지 않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외부로부터 터무니없는 조롱과 공격을 당할 때는 이를 보호하고 터무니없이 조롱하고 공격하는 사람과 세력에 대해서는 준엄하게 나무라야 되고, 그 조롱과 공격 행위가 법률에 위반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엄정하게 그 부분을 사법 처리하도록 하는 이런 깡단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헌법에 대통령은 국가원수이며 헌법수호 최고 책임자라고 66조에 명시되어 있고, 취임 때는 선서하는 가운데 첫 줄이 나는 국헌을 준수하며 이렇게 된 것이 그냥 본보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이런 터무니없는 공격행위, 그가 불법 행위를 저지르고 위법 행위가 있다고 한다면 검사 징계법 절차에 따라서 징계 절차에 들어가거나 하는 이런 법치적 절차에 따라야지, 그러한 절차도 없이 막무가내로 이 선거 결과가 당신은 물러나야 된다, 그리고 망동을 하고 있다, 한번 되갚아 주겠다, 칼춤을 춘다, 이렇게 공격을 하는 것은 윤 총장 개인에게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검찰총장이 지휘하고 있는 2,000명이 넘는 검사 그리고 수사관 등 6, 7천 명의 검찰 조직 전체에 대해서, 그 구성원에 대해서 공격하고 사기를 떨어뜨리고 모욕을 주는 행위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순간에 윤석열 총장을 신임할 것인지 아니면 배척해서 그를 내쫓아야 할 것인지를 결단하고 그 뜻을 국민에게 분명히 공표해야 할 순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 선거 결과는 국회의원 당선자 숫자로서는 민주당과 여당이 앞서겠지만 그 밑에 흐르는 물 밑에 민심은 만만치 않은 반대 민심이 있다는 것을 대통령 명심하셔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지요. 선거라고 하는 것은 그 어느 날 하루의 여론조사다. 어느 날 하루의 여론조사다. 4월 15일 여론조사에서 5대4의 비율로 정부 지지와 반대가 이렇게 현출됐다. 또 민심은 조석변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지요. 아침 다르고 저녁 다릅니다. 5대4 이 비율의 5의 민심을 믿고 여당의 핵심부에서 윤석열 총장을 터무니없이 몰아내야 되겠다는 저런 운동은 반드시 대통령이 제동을 걸고 삼가해야 할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이 앞으로 어떤 태도를 취할지 지켜보겠습니다.